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성과 공유회 사회를 맡은 B2B 잠재국의 발굴 솔루션 아웃컴 대표 고상혁입니다.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은 정부와 글로벌 기업 협업의 바탕으로 스타트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19년도부터 시작한 중소벤처기업부의 대표적인 민간 협력 스타트업 지원 사업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올 한 해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해 협업 프로그램을 진행한 글로벌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어떻게 협력을 했으며 어떠한 성과를 창출했는지를 여러분들께 소개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럼 오늘 뜻깊은 자리를 빛내기 위해 자리해주신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성섭입니다. 불빛이 너무 강해서 지금 여러분들 얼굴이 잘 안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중기부의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스타트업 협업 프로그램의 성과를 공유하는 발표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컴업 기간이죠. 많은 분들이 지금 행사장에 참석을 하고 계시고 또 둘러보고 계시고 저도 마찬가지로 어제부터 행사장에 많이 와서 자주 와서 지금 보고 있는데 매우 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연말도 되고 여러 가지 바쁜 일도 많고 하지만 또 이렇게 우리 국내외 스타트업들 용기를 드리는 그런 행사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 역시 매우 반갑고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글로벌 협업 프로그램은 저희가 2019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구글의 윈도우 창구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했고 그때는 한 70여 개사가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점점 더 확장돼서 글로벌 기업 11개사가 지금 참여하고 있고 우리나라 스타트업도 한 300여 개사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대단히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제가 오기 전에 좀 성과를 봤더니 한 1200개 기업이 배출된 것 같아요. 이 글로벌 협업 프로그램 통해서 투자도 많이 받고 또 M&A도 벌써 한 10몇 건 성사가 된 것 같습니다. 명실상부하게 저희 중기부에 중요한 스타트업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제가 90년대 후반부터 우리 중기부의 스타트업 프로그램을 많이 이제 만들어서 실행을 해봤지만 이 글로벌 협업 프로그램만큼 성과가 조기에 나오고 또 기업들의 만족도도 크고 또 다들 좋아하는 게 이게 가장 유일한 것 같습니다. 그도 그렇듯이 요즘은 이제 스타트업들이 해외로 나가야 되니까 그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찾기 위해서 글로벌 기업과 함께 하는 것을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제 여러 가지 역량들, 투자 역량이나 그다음에 협업하는 역량, 그다음에 비즈니스 교류하는 역량, 네트워킹 이런 것들이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고 또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대부분 여러분들 아시는 주요 대기업들도 대부분 이 프로그램에 들어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다 들어와 계시고요. 그 한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대기업들도 크고 작은 조직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한 70여 개의 조직이 지금 가동되고 있고 우리 스타트업과 교류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스타트업 생태계 성장에 크게 이제 기여한 이 오픈 이노베이션 협업 프로그램이 앞으로도 저희 중기부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프로그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특히 지금 아까 소개해드렸던 11개사 외에 이제 프랑스에서 탈레스 그룹이라든지
뷰티 기업 같은 로레알 같은 뷰티 기업들도 이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겠다는 의사를 보내주셨고요. 아마 더 많은 분야, 더 다양한 분야 또는 다양한 기업들이 이 협업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할 겁니다. 저희는 대표적으로 이제 이 협업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보조금을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글로벌 대기업들의 이제 여러 가지 뭐 투자나 보육하는 그런 거 외에 정부에서는 이제 보조금을 드립니다만은 이 부분도 계속해서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렇게 성과 공유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시 이제 듣는 시간을 가지는 건데요. 앞으로도 이 협업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오늘 5개사가 아마 성공 사례를 발표하시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좋은 사례를 발표해 주셔서 이 협업 프로그램의 내용들이 많이 확산되고 또 인기를 더해 가서 여러분들 사업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길 진짜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어쨌든 그 협업 프로그램에 대한 후속 지원도 같이 만들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오늘 성과 공유회 좋은 얘기 많이 들으시고 또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 정부에도 좋은 제안도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다 수렴을 해서 보다 더 나은 프로그램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연말인데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성과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관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창업진흥원 최현수 원장님, 원장 직무대행님의 사업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큰 박수 맞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창업진흥원 직무대행 미래비전본부장 최열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내외 기분 여러분과 글로벌 창업 생태계를 이끄는 혁신의 주역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창업 기업들의 도전과 성과를 함께 나누고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는 단순히 성과를 공유하는 것을 넘어 창업기업과 글로벌 기업 그리고 정부가 함께 만들어낸 협력의 여정을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인 성과 공유의 시작에 앞서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과 그간의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목표와 개요입니다.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은 창업 기업들이 직면한 기술 혁신의 난관과 글로벌 시장 진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민관 협력 창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창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해외 시장 진입의 기회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창업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대한민국 창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시작과 발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은 2019년 구글 플레이와 함께 모바일 서비스 분야 창업 기업을 지원하는 창구 프로그램을 출범하며 글로벌 기업과 협력한 창업 지원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후 매년 더 많은 글로벌 기업과 협력하며 프로그램의 규모와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왔으며 2024년에는 구글 플레이를 포함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다소 시스템, 엔시스, 지멘스 등 총 11개의 글로벌 기업이 참여해 창업 기업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과 성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은 정부의 예산과 글로벌 기업의 기술력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창업 기업들에게 사업화 자금, 기술 멘토링, 네트워킹, 마케팅 등을 지원합니다. 특히 정부는 2021년 300억 원의 예산으로 시작하여 2024년에는 총 430억 원으로 약 43%의 예산 정액을 이루었으며, 이는 프로그램의 내실을 강화하고 창업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이러한 지원을 통해 지원기업 1235개사, 협약 기간 내 매출 약 8,300억 원, 투자 유치 약 5천억 원, 그리고 고용 창출 약 3,300명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오늘 사례 발표에서 공유하시겠지만 NCS와 협업하여 우주항공 분야 혁신을 이루고 있는 무인탐사 연구소 엔비디아와 협업하여 AI 모델 경량화 및 최적화 솔루션을 개발하는 스키츠비츠 등의 우수 사례들은 글로벌 기업과 창업 기업 간의 협력이 얼마나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지를 증명할 것입니다. 2025년도 사업 추진 방향입니다. 2025년에는 더 많은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창업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기회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탈레스, 로레알 같은 신규 참여 글로벌 기업들이 우주항공, 뷰티테크와 같은 새로운 분야에서 창업 기업들을 지원하며 산업 다각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또한 후속 투자 연계와 해외 실정 등 글로벌 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창업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하는 성과는 창업자의 도전 정신, 글로벌 기업의 지원, 그리고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값진 결실입니다. 이러한 성공은 대한민국 창업 기업의 글로벌 위상을 더욱 높이고 다른 창업 기업에게도 큰 모범 사례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창업진흥원은 앞으로도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창업 기업들이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 빛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업 경과 보고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의 성과 공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 저희가 정리 좀 있겠습니다. 그 무대를 정리하는 동안 저희가 다음 사례 발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다소 시스템과 함께하는 다온다 프로그램의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다온다 프로그램은 다소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활용 지원을 통해서 제약, 바이오 분야의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올해 협업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서 어떠한 우수 사례를 만들었는지가 기대가 매우 됩니다. 다소 시스템의 라이프 사이언스 영업 총괄이자 메디데이터 코리아의 한국 지사장인 유재규 대표님, 그리고 이뮤즈니스 바이오의 강정화 대표님, 윤정선 기술연구소장님을 저희가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메디데이터의 유재구입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메디데이터는 다소 시스템의 자회사로 신약 개발을 하는 기업들의 R&D, 그다음에 임상 시험 분야, 그다음에 CMO나 CDMO처럼 신약을 이제 생산하는 쪽에 솔루션을 갖고 있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중기부의 글로벌 협업 프로그램 중에 다온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좋은 성과를 지금 만들고 있는 이뮤니스 바이오를 초대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이미니스 바이오의 강정화 대표님하고 윤정선 소장님께서 나오셨는데요. 간단하게 소개 말씀하고 회사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미니스 바이오 부설 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는 윤정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미니스 바이오 대표이사 강정화입니다. 오늘 이런 성과에서 저희 회사와 이번 과제를 통해서 이루어낸 성과를 발표할 수 있는 자리를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미니스 바이오는 암과 자가면역 질환과 같은 난치성 질환 치료를 목표로 면역 세포 치료제를 연구 개발하는 세포 치료제 전문 기업입니다. 그리고 완제 의약품 개발과 함께 첨단 재생 의료를 통해서 난치 환자들한테 치료제를 공급하기 위해서 매진하는 기업입니다. 네, 면역 세포 치료제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생소한 분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면역세포 치료제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세포 치료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세포 치료제는 죄송합니다. 세포 치료제는 살아있는 세포를 활용하는 그런 치료제로서요. 첨단 바이오 의약품 중에 하나입니다. 2020년 9월에 시행이 된 첨생법에 따라서 정의를 들여보면 사람이나 동물의 살아있는 세포를 체외해서 배양 증식하거나 선별하는 등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방법으로 조작해서 제조되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사용하는 세포에 따라서 세포 치료제는 주로 줄기세포 치료제와 면역세포 치료제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하는 면역세포 치료제는 혈액에 존재하는 면역세포 중에서 자연살해 세포로 알려져 있는 NK 세포를 이용하는 그런 치료제이고요. 몸에 있는 비정상 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찾아서 살상하는 치료제입니다. 주로 암과 자가면역 같은 치료제에 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면역세포 치료제는 전 세계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이고요. 바이오 헬스 산업에서도 주요 성장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예, 면역 세포 치료제가 어려운 줄 알았는데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이미니스 바이오에서 개발하신 면역 세포제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고 어떤 단계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이미니스 바이오는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완제의약품과 첨단 재생의료 두 가지 분야를 사업 영역으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하는 면역세포 치료제는 현재 항암제 허가를 목적으로 위암, 유방암, 위장간암을 적응증으로 해서 이상 단계의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저희 세포 치료제를 허가하거나 세포 치료제 공급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2018년도 일본 후생성에서 저희가 허가받아서 치료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에서 저희 치료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라오스의 프라임 이뮤니스 호스피탈이라는 병원을 설립해서 치료제 공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올해에는 그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저희가 치료제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서 10년 독점권의 계약을 진행을 하게 됐고요. 이를 토대로 암 환자들에게 저희 치료제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미국 또는 일본, 중국과 해외 진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진출국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첨생법이 시행이 되는데요. 그와 발맞추어서 저희는 이제 첨단 재생으로 실시기관들과 유기적으로 협업해서 연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글로벌 특구 사업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임상 실시기관들과 임상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활발하게 논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암 면역 세포 치료제가 이게 개발부터 생산 상용화까지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글로벌의 많은 기업들도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해외까지 여러 가지 업적이 좀 많으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특별한 이뮤니스 바이오만의 장점이라든지 경쟁력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NK 세포는 그 사람마다 활성도가 다 다르고요. 또 특히 환자의 경우에서는 그 활성도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치료제로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소 제한적인 점이 많습니다. 또한 그 세포의 수명도가 짧고 또 고순도로 배양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어왔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체에 투여되는 치료제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는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배양 보조 세포라든가 혹은 세포 선별을 하는 그런 과정 없이 배양 과정에서 활성화 증식 유도 물질을 활용한 배양 공정, 즉 배양 방식인 즉 플랫폼화하여 안전성과 그다음에 효율성을 증대시킨 NK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동일 제품으로 냉장으로 48시간 또 동결 12개월의 조건으로 두 가지 조건으로 그 유효 기간을 확보함으로써 환자들의 그 투여 일정이라든가 혹은 지리적 제한에 의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저희 이미니스 바이오의 차별화된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면역 세포 치료제, 이제 꿈의 신약이라고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뭐 글로벌에 이런 면역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그냥 동일 한 제품이 뭐 36조 뭐 이런 매출을 하는 것들이 많을 정도로 뭐 효과도 좋지만 모든 사람들이 달려드는 그런 시장이고요. 지금 이뮤니스 바이오랑 경쟁하는 기업들이 글로벌의 빅파마들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말씀 나누고자 하는 주제가 중기부의 글로벌 협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소 시스템하고 이뮤니스 바이오가 특별한 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시스템에 보스턴에 있는 박사급 엔지니어들이 이뮤니스 바이오의 박사급 엔지니어 분들하고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것들을 그런 협업을 통해서 기대하시는지요? 네. 앞서 말씀드린 그 안전성과 그다음에 효율성을 증대시킨 NK 세포 배양 기술을 바탕으로 CAR-NK 치료제를 개발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서 글로벌 기업인 다소 시스템과 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CAR는 키메릭 항원 수용체로서 그 구조 부분 중에 SCFV라고 하는 부위에 의해서 암세포에 타겟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위입니다. 현재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마우스 유래 그 SCFV 염기 서열을 다소 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인체에 적용 가능한 인간화된 그 SCF 염기 서열로 변형을 하고 이 변형된 염기 서열을 3차 구조원 쪽으로 분석하여 최적화된 그 염기 서열을 확인함으로써 그런 염기 서열을 확인함으로써 CAR-NK 개발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주요 협업 내용입니다. 변형된 그 SCFV에 대한 구조 예측이나 안정성 분석을 통해서 최적의 SCVF 그 염기 서열을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을 절감하고 시간을 단축하고 또 최종 그 프로덕트에 대한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저희들이 CAR-NK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발 속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다소 시스템과 협업 기간 동안 협업 내용을 포함을 해서 특허 출원을 3건, 특허 등록을 2건, 총 5건의 특허 지적 재산권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협업을 통해서 특허와 지적 재산권을 확보를 하셨다라고 하니까요. 저희도 더 기쁜데요. NK 세포 치료제 외에 CAR-NK 세포 치료제까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다른 세포 치료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NK 세포 치료제 배양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자가 면역 질환 치료 개발을 위해서 조절 T 세포 치료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포 배양 과정 중에 활성화 유도 물질을 이용한 배양 공정, 즉 플랫폼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고순도 고활성 T 세포 배양에 성공을 하였고요. 지금 첫 번째로 자가 면역 질환 중에 하나인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로
현재 IND 신청 준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 조절 T세포 배양 기술은 세포 선별 과정이 없기 때문에 안전성을 확보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표적 장기에 대한 그 이동성을 크게 증가를 시켰습니다. 또한 7일에서 8일 정도의 단기간의 배양 기간 동안 임상으로서 적용 가능한 그 세포로 증식시킬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확보해왔고, 또 표적 장기로의 그 타겟 기능만 교체함으로써 여러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한 적응증 확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글로벌 경쟁력이 아주 뛰어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NK 세포 치료제라든지 카 NK 세포 치료제, 그다음에 조절 T 세포 배양 기술, 이 모든 것들이 엄청나게 고난이도 기술이고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리딩하는 기술을 이뮤니스 바이오가 확보하고 계신 거를 좀 들었습니다. 저희도 이 기술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협력을 다 하겠고요. 오늘 이 자리에 이제 투자자분들도 그다음에 정부의 관계자분들도 많이 참석하고 계시는데요. 대표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실 게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미니스 바이오 임직원들은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어진 자기의 책무를 최선을 다해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치료제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바이오 산업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진행한 과제처럼 정부와 글로벌 협업 프로그램에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진행한 다수 시스템과의 협업처럼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협업을 통해서 바이오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형성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연구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지속적인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잘 이루어 나가도록 할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요. 많은 지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 기업들이 있어요. 코로나 때 유명해졌던 모더나라든지 아니면 예전에 신종플루 때문에 유명해졌던 길리어드, 이런 데들이 우리 이뮤니스 바이오처럼 바이오 벤처였어요. 바이오 벤처가 지금은 세계적인 빅파마가 됐습니다. 저희 중기부에서 도와주시고 계시는 많은 인더스트리의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중소바이오 벤처가 성공을 하면 거대한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도 열심히 도와서 글로벌에서도 경쟁력 있는 바이오 벤처를 중기부와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신 중기부와 정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열심히 한번 좋은 결과 계속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NCIS와 함께하는 에스크 프로그램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에스크 프로그램은 제조, 모빌리티, 우주항공, 전기전자 등의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 등이 필요한 스타트업 대상 NCIS의 시뮬레이션 패키지 활용 지원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과연 어떤 우수한 성과를 창출했는지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NCIS의 이용희 이사님과 무인탐사연구소의 조난석 대표님을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NCIS 이용희라고 합니다. 자료가 무인탐사연구소에 먼저 떴는데, 네,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엔시스라는 글로벌 회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는 같은데 다소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엔시스는 미국 소재 시뮬레이션 기반의 여러 어떤 솔루션들을 공급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 에스크 프로그램이라는 걸 통해서, 에스크 프로그램은 엔시스 스타트업 코리아의 약자고요. 저희가 2021년을 기점으로 올해까지 총 4년차 여러 어떤 스타트업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에스크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엔시스 또한 한 50여 년 전에 미국의 자그마한 창고에서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해서 현재 어떤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제조업들이 갖는 여러 가지 어떤 도전 과제와 그리고 어떤 시행착오를 겪어낸 회사입니다. 해서 특히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들, 특히나 대기업부터 스타트업들까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도전 과제들을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라는 것들을 통해서 어떤 제조 경쟁력을 갖고 그리고 또 글로벌 진출을 도우면서 기업 성장을 시키는 데 많은 어떤 지원을 아낌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별도의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대부분은 다 엔시스의 소개와 그리고 앞서 창진원께서 이제 발표를 해주실 때 에스크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산업군이 지원되고 있었던 와중에 특히 내년도에는 중기부와 엔시스가 같이 협력을 해서 우주 분야의 스타트업들을 지원하기로 서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 에스크 기업 중에 하나였던 무인탐사연구소가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스타트업의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무인탐사연구소의 어떤 그 엔시스2를 활용한 여러 가지 성공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고자 합니다. 조남석 대표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무인탐사연구소 조남석입니다. 네,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는 우주 분야에 있는 스타트업으로서 우주에서 동작하는 로봇을 만들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왜 로봇이 가야 되냐, 뭐 이런 걸 기업체가 해야 되냐라는 의문점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글로벌적인 추세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우주 프로젝트들의 우주 로봇들이 필요하고 지금 관련된 많은 기업들이 이런 국제적인 프로그램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성장을 이뤄냈고 외국이랑 또 이제 협력을 할 수 있었고 이번에 첫 투자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드 라운드로 총 4개의 투자사 이제 뮤렉스 파트너스, 소풍벤저스, BI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포스텍 홀딩스로부터 20억의 시드 투자를 유치를 했고 다음 라운드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산업군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까지의 우주 산업은 발사체, 로켓이나 그리고 위성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주 로보틱스가 새로운 파이로서 굉장히 커지고 있고 지금의 우주 분야는 대부분 저기 오른쪽 이제 왼쪽 제 옆에 있는 것처럼 지구 근처에 있는 미션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지금 당면 과제는 달에 우리가 가겠다 그리고 화성에 우리가 가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에 맞춰서 기존에는 그냥 국가 전략 산업으로만 우주를 바라봤었습니다. 그런데 우주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생기고 있고 우주 분야가 산업화되고 있다 보니까 우주 경제라는 단어를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썼고 우주 경제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주 경제 로드맵의 첫 번째 정책 방향이 달 화성으로 우리가 가겠다. 우리가 미국과 그리고 많은 글로벌 국가들과 같이 우리가 달 화성에 가는 진출하는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그 미션들에 많은 기업체들이 참여하겠다라는 정책 방향들이 세워졌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우주 산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미국이 달에 착륙을 하는데 총 5개의 달 착륙선 회사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그냥 우리가 달에 간다가 아니라 그냥 정부가 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정부가 갈 때 민간 기업들이 가서 민간 기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을 하고 새로운 산업군을 만드는데 우주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는 여기에 참여하는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가
지금 굉장히 많은 자원 고갈이 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반도체나 이런 데 공정에 사용된 히토류 같은 경우에서도 거의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2040년 정도에는 아예 지구에서 고갈된다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달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많은 광물들이 이제 달 지표면에 있고, 지금까지 달에 안 갔던 이유는 이 달에 가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들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지 않았지만, 지금 스페이스X가 새로운 로켓들을 만들면서 달에 가는 비용이 비약적으로 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기후 문제나 그리고 광물 관련된 자원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구 근처에 있는 달에서 굉장히 많이 가져오자라는 그런 개념으로 우주 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진행되는 산업들 때문에 기존에 항공우주를 하던 대기업들도 우주 산업에 이제 굉장히 많이 진출하고 있고, 자동차 기업들도 광물 채굴이나 그리고 우주 환경에서 동작하는 로봇들에 대해서 모빌리티의 개념으로 대기업들도 참여하고 있고, 우주 탐사 쪽에서도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만약에 로봇이 그냥 우주에 가면 되지 않냐라는 이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주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구에서 개발되는 로봇들이 우주에 가지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달 지표면이 흙이 지구랑 약간 다른 이제 분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달 같은 경우에는 진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에 사용하는 주행 로봇들에 들어가는 타이어를 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무줄의 타이어를 들고 갈 수가 없고, 그리고 달 같은 경우에서는 낮에 기온이 130도 정도로 되고 밤의 기온이 마이너스 180도까지 떨어집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300도 이상이 나고, 그리고 진공인 환경, 그리고 방사선 환경이나 이제 정전기 환경, 굉장히 극한 환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서 이런 극한 환경에서 주행할 수 있는 로봇들을 만들고 있고, 관련된 기술들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봇이 주행하기 위한 바퀴와 현가 장치 관련된 기술, 그리고 이제 로봇이 부품들에서 열이 발생합니다. 이런 열을 발생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술, 그리고 이런 이제 방사선이나 이런 전자기파에 대응하는 그런 보드 기술들을 저희가 열심히 하드웨어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이런 이제 개발 단계에서 아무래도 이제 해석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해석들에 나사의 공식 이제 열 해석 툴이나 나사의 공식 우주 모델링 해석 툴인 NC사와 저희가 협업을 해서 저희가 관련된 기술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든 제품군은 이제 바퀴 2개짜리 로봇, 4개짜리 로봇, 그리고 접이식 형태의 로봇들을 저희가 열심히 만들고 있고, 이런 로봇들은 우리가 앞으로 달에 가는 로봇들의 비전을 저희가 제시를 했고, 우리나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같이 저희가 만든 로봇을 더 고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뭐 연구실 창업 기업이기도 하고, 우주 환경에 대한 그런 헤리티지를 오랫동안 쌓아오면서 로봇 개발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과 그리고 관련된 정부 미션들을 통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정말 글로벌에 내놓더라도 정말 우리가 우주에 나갈 수 있고 우리가 우주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 정도로서의 기술력들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NCS와 협업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사실 기존의 우주 환경 시험이 굉장히 비쌉니다. 열 진공 챔버에서 이제 로봇이 우주에 가기 전에 진공 실험이나 열 관련된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 시험 비용이 하드웨어적으로 하는데 한 번 하는데 1억 이상 듭니다.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고 굉장히 많은 이제 시행착오들을 겪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면에서 이제 나사에 이제 달 관련된 데이터를 이제 NC사가 보유를 하고 있고, 관련된 해석 기법들을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한 로봇의 우주 달 환경에 대응해서 어떻게 열적으로 우리 로봇이 변화가 되는지, 우리가 로봇을 설계를 더 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이제 설계 변경을 해야 되는지를 굳이 이제 열진공 한 번에 1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 실제적인 시험이 아니더라도 시뮬레이션으로서 그것들을 이제 충분히 시험을 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게 저희가 이제 이번 사업을 통해 가장 이제 좋았던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 지표면에 저희가 로봇의 온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달 지표면 환경에서 어떻게 우리 로봇이 이제 변화되는지 시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NCS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다 진행을 했고, 지금은
그 시뮬레이션들이 끝냈고 이제 정말 저희가 만든 로봇을 열진공 환경에서 이제 저희가 테스트하는 일들을 올해 2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국내에 있는 출연연구소, 이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우주 환경 이제 그런 보유 이제 장비들에서 저희 로봇들을 테스트를 할 예정이고,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대표적인 좀 성과라고 한다면 투자도 물론 받았지만 이번 사업에서 이제 보드에서 이제 보드 시뮬레이션 또 저희가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내년 누리호 4차 발사에 들어가는 부탑재 위성을 저희가 같이 개발해 지금 하고 있고, 저희가 만들고 있는 우주 로봇의 보드단을 내년 누리호 4차 발사에 위성으로 실어서 우주에서 검증하는 사업이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발전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주로 서울과 이제 안산, 대전에 저희가 헤드쿼터를 가지고 있고 관련된 시험들을 열심히 하고 있고, 국내에 있는 출연 연구소들 그리고 대기업이나 이런 기관들과 굉장히 긴밀하게 우리나라가 우주에 갈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발전시키고 있고, 이런 것들 기반으로 글로벌로도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술들을 저희만 이제 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 있는 많은 인프라 기관들이랑 열심히 개발하면서 각각이 가지고 있는 기관들의 역량을 우주로서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이번 사업으로 대표적으로 저희가 기존에는 국내에서 많은 플레이어들과 이야기를 나눴지만 해외 플레이어들과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달에 가는 5개 착륙선 회사들 중에 4군데 회사랑 저희가 미팅을 계속 이번 사업을 통해서 해오고 있고, 하나의 회사랑 저희가 MOU를 맺었습니다. MOU를 맺어서 2027년에 달에 가는 미션에 저희가 만든 로봇을 넣기 위해서 지금 계속 고도화시키고 있고, 나머지 달 착륙선 회사랑 또 저희가 계속된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팅들이 사실 우리가 우주급 시험을 하지 않거나 이제 헤리티지 보유하지 않았다면 사실 외국이 아무리 우리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말로 하더라도 그게 안 됐던 부분들인데,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헤리티지를 얻고 많은 경험들을 얻으면서 이런 글로벌 기업들과도 그리고 미국에 있는 이제 나사에 있는 미션들에도 우리가 트라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서 마련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의 로드맵을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굉장히 많은 이제 우주 로봇들이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도 5대의 우주 로봇을 지금 보내려고 하고 있고, 호주도 보내려고 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 한 번 달에 가는데 30대씩의 우주 로봇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션들이 지금 굉장히 촘촘히 진행되고 있고, 지금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32년까지 235회의 달 탐사 미션이 수행돼 있고, 한 번 갈 때마다 적게는 5대에서 많으면 30대, 100대까지의 우주 로봇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아직 글로벌 우주 로봇을 만드는 회사들도 많은 헤리티지를 보유하지 않았고, 지금 우리가 이 산업에 뛰어들어서 충분히 헤리티지를 확보한다면 충분히 굉장히 비싼 값에 우리가 만든 로봇 기술을 해외에 팔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저희 로드맵은 지금 단기간 안에 누리호 발사나 그리고 이제 해외에 있는 미션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지구상에서 검증하고 이제 지구 궤도에서 검증을 하고 26년부터 31년까지 있는 나사의 미션이나 유럽 우주청의 미션들에 저희가 만든 로봇을 보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년에는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달 탐사 미션을 계획을 하고 있고, 이 미션에 저희가 만든 로봇을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또 다른 성과라고 하면 우리가 우주항공청이 이제 개청을 했고, 우주항공청의 첫 과제들 중에 2가지 과제를 저희가 주관 기관 그리고 참여 기관으로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달 탐사 미션도 저희가 이미 이번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기술들로서 임무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저희가 잡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의 목표는 이런 글로벌적인 굉장히 많은 우주 미션들에 저희가 만든 로봇을 보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전 세계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우주 로보틱스 기업이 되면 충분히 우리가 상장도 당연히 하고 더 멋있는 회사로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 콜럼버스가 이제 신대륙을 발견하고 이제 지구를 막 이제 탐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콜럼버스의 가장 큰 업적은 지구를 뭐 이렇게 대항해 시대에서 봤다는 것보다는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했다는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이제 우주로 가기 위한 그런 출발선 상에 서고 싶은, 그래서 출발선에서 열심히 발전하고 싶은 그런 욕심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네, 이제 자리로 다시 학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으로는 지멘스와 함께하는 지중해 프로그램의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지중해 프로그램은 지멘스의 모델링 그리고 시뮬레이션 기술 지원을 통해서 제조, 로봇, 의료기기 분야 등의 스타트업 대상 원천 기술 고도화와 고부가치 창출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멘스의 안재훈 본부장님과 DXT의 오민수 대표님을 무대로 모시고 협업 스토리를 청취해 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멘스에서 신사업 및 스타트업 담당하고 있는 안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DXT의 대표를 맡고 있는 오민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도 지멘스를 잘 모르시는데 지멘스는 유럽의 독일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엔지니어링 1위 기업이고요. 저희는 다양한 센서라든지 PLC와 그리고 공장 자동화 등 다양한 제품들이 있고, 저는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들 그리고 제조에 필요한 각종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는 인더스트리 소프트웨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DXT 소개도 잠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식회사 DXT는 글로벌 환경에서 저희의 중소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에 대한 제조 기업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고요. 클라우드 기반의 여러 가지의 솔루션들을 저희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얻었던 그런 경험과 지식을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라는 걸 통해서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창업한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네, 오늘 사실 저희는 디지털 트윈의 미래라는 얘기를 기반으로 해서 오늘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사실 저희 지멘스는 2010년에 독일 정부랑 같이 인더스트리얼 4.0이라는 개념을 같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독일 내에 있는 제조업들의 역량을 강화를 하고 관련되어 있는 스타트업부터 엔터프라이즈 기업들까지의 제조업 역량,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인더스트리얼 4.0이라는 걸 제창을 했고요. 사실 저희 많이 들어봤잖아요. 모든 거에다 4차 산업혁명 붙었던 그런 거였는데, 인더스트리얼 4.0을 저희는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저희는 그중에 가장 기본은 디지털 트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생각하는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와 동기되어 있는 디지털 공간을 만들고 그 가상 공간 내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대안을 도출하는 것을 저희는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서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을 같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제품을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제조, 그리고 나중에 단종 위에 그것들을 유지보수하는 데까지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디지털 트윈이라는 이름으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 저희는 3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제품을 개발하는 단계, 그리고 두 번째는 제품을 제조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품을 사용자한테 공급되어 있는 제품들이 사용자의 경험이 다시 제품으로 반영되는 이 3가지 단계로 디지털 트윈의 라이프 사이클을 정의를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조금 진부한 얘기긴 하지만 이런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각 기업들은 기업의 크고 작음의 규모를 떠나서 운영 효율성을 개선을 할 수도 있고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고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 제조 베이스의 스타트업들이 가장 크게 당면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는 프로토타입을 만드는데 많은 비용과 많은 시행착오가 든다는 겁니다. 빠르게 타임 투 마켓을 실현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인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비용도 들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시간도 소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앞단에서 빠르게 가상 공간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찾을 수가 있다면 특히 시간과 그리고 자원이 한정적인 스타트업들에게는 더욱더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품 측면에서는 가상의 시제품을 활용을 하고 빠르게 제품의 설계 옵션을 선택을 하고 더 많은 대안들을 검토할 수 있는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특히 GM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 기업들이 저희 한국 기업보다는 전기차 쪽에 진입이 조금 늦잖아요. 그래서 캐딜락 같은 경우에 GM의 캐딜락은 리딕이라는 전기차를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저희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3개월 정도 출시를 단축을 시켰고 연각 15억 불의 엔지니어링 비용을 절감한 효과를 봤습니다. 그리고 생산 및 운영 측면에서는 새로운 공장을 지을 때 내가 이 공장이 제대로 돌아갈 건지, 그리고 작업자가 들어가다가 어디가 걸리는 게 아닐까, 동선은 최적화되어 있나, 이런 수많은 물음들이 있거든요. 이런 물음들을 가상의 디지털 환경에서 시운전을 진행을 하고 품질의 편차를 조기 감지하고 이상을 예측하고 유지볼수할 수 있는 환경을 저희 지멘스도 제조업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 공장에도 적용을 했었고 BMW라든지 보쉬와 같은 선도 기업에도 적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의 사용자 경험이 다시 제품에 반영이 되는 거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경험들을 유지보수 관점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런 것들을 다시 생산 공정에 다시 피드백을 줘가지고 사용자 경험이 다시 제품을 개발하고 제조하는 데 반영이 되는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고요. 이러한 측면에서도 저는 디지털 트윈이 크게 고객의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저희가 이제 경험한 얘기인데 스타트업들에게는 너무 방대하고 무겁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저는 사실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걱정들에 대해서 저희 DXT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글로벌 기업에서 개발하고 있는 많은 소프트웨어들은 실질적으로 좋은 솔루션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그것들을 활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글로벌 지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는 많은 것들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기회와 그다음에 사용성에 대한 부분을 배운 거는 정확히 좋은 장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제조기업을 많이 컨설팅을 하고 그들의 어떤 디지털 트윈에 대한 생각, 그다음에 새로운 인간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AI라고 하는 객체에 대한 어프로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거의 모든 제조기업들은 고민하고 계세요. 하지만 그것들을 단순하게 하나의 포인트 솔루션으로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많이 하셨지만 해당되는 것들의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도 지금 현재 우리가 해결해야 될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더더욱이 큰 대기업은 그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트라이 해보고 에러를 통해서 뭔가를 얻을 수 있지만 저희가 타겟팅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그런 어떤 트라이얼 에러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을 베스트 프랙티스를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기업에서 제품 개발을 진행하면서 발생되는 엔지니어의 어떤 경험을 실질적으로 새로운 어떤 테크놀로지에 담아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화두입니다. 우리가 기존의 결과 위주의 관리했던 데이터들을 엔지니어들이 직접 어떻게 실험을 하고 그것들을 계획하고 그걸 수행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나온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해내는 이런 어떤 실험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우리가 시뮬레이션과 AI라고 대표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툴들을 통해서 그런 어떤 데이터 모델 아니면 인바이러먼트에 대한 모델 아니면 물리학적인 모델, 화학적인 모델, 생물학적인 모델의 파라미터를 조정하면서 그 파라미터에 관련된 값들을 시뮬레이션하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우리가 트라이얼 에러로 모든 것들을 해결했다면 그런 어떤 솔루션의 어떤 좋은 점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최적화된 모델을 통해서 그것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진행하는 이런 어떤 전체적인 측면에서 어떤 데이터들이 중요하냐면 지금 여기에 보이는 모든 항목들이 다 관리되어야 되고요. 그것들이 다 연결되어야 되고요. 그것들이 만약에 변형이 있었다면 그것들이 리비전 히스토리에 의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중소기업용 디지털 협업 플랫폼이 필요한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여기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솔루션, 앞서 설명드렸던
글로벌 기업의 솔루션들을 연결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듣는 여러 가지 AI 솔루션도 여기에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첫 번째 얘기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그것들은 각각의 회사에 맞는 솔루션들을 쓰시면 되고 하지만 그 데이터들이 온전히 엔지니어링 작업들이 그것들에 대한 실적을 우리의 시스템에 차분히 차아놓을 수 있고 그것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그 제품 정보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지식화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들이나 논문이나 그것들을 생성형 AI나 이런 쪽에 인풋시켜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측이라는 모델, 이러한 파라메타들이 바뀌었을 때 어떠한 결론을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예측 모델을 가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AI 학습 모델을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그 학습에 대한 부분들이 예전에는 결과 중심의 데이터였다면 그것들이 과정 중심으로 그리고 어떤 원인에서 어떤 결과를 이루어졌는지 실질적인 데이터들은 무엇인지를 세트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실험의 목적은 무엇이고 그 실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파라미터, 컨디션은 무엇이었으며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를 원인과 결과 형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체계도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쌓였다고 많은 기업의 고객분들이 얘기하셨을 때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으로 가게 되면 데이터를 효율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필요합니다. 체계적이고 자동화된 실험 운영에 대한 평가 시스템들이 미리 디파인 되어 있어서 우리가 어떤 조건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을 때 그것들이 실질적인 데이터와 함께 쌓여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AI와 시뮬레이션이 연결된 예측 가능한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진화시켜서 실질적으로 실제의 환경과 가상의 환경들을 동기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델이 필요하죠. 그런 모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저희가 개발한 솔루션들은 중소기업형 솔루션들은 저 중간에 있는 엔지니어링 협업적인 시스템으로 그 왼쪽에 있는 AI나 시뮬레이션 툴, 오른쪽에 있는 각종 장비에 대한 얘기들은 가장 좋은 기업에 맞는 걸 사용하지만 플랫폼을 데이터를 관리하는 플랫폼은 저희가 사용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로 중요했던 거는 리퀘스트 앤 리스폰스라고 하는 협업이에요. 모든 데이터는 리퀘스트가 돼야 되고 그것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진행을 해야 되고 그게 자동화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결이 필요했고요. 그 모든 것들을 이력을 남겨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들을 개발하게 됐고 특히나 실험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앞서 얘기했던 그런 어떤 원칙들을 지키면서 만들 수 있도록 실험하는 엔지니어들은 실험에 집중하고 그것들을 데이터를 분석하고 하는 체계들은 시스템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형 협업 플랫폼이 개발되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했던 콜라보레이션 P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지중해 프로그램, 글로벌 협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는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특히나 사용됐던 각종 시뮬레이션 툴, 그 다음에 저희가 개발을 참여했던 개발 로코드 플랫폼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개발 기간을 5개월 정도 단축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 1차 프로젝트가 끝나고 2차 프로젝트를 통해서 앞서 얘기 드렸던 AI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히 아까 전에 언급하신 페이지 2에서 AI를 언급하신 게 저는 좀 인상 깊었는데 사실 디지털 트윈이 총 3가지 트렌드로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요새 다들 AI 얘기하시지만 AI와 디지털 트윈이 상호 진화를 하는 쪽으로 진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각 기업들이 솔루션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에 대한 전략도 변화가 하고 있고 인더스트리얼 메타버스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하면 이걸 조금 더 가상의 세계와 실제 세계를 합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특히 AI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디지털 트윈에 AI가 결합이 되면서 서로 영향력을 주면서 상호 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이 되고 있고
나중에 페이지 2에서 저희 회사의 지멘스의 AI 기술이 DXT에도 접목이 돼서 조금 더 좋은 솔루션으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지멘스는 계속해서 디지털 트윈 관점으로 지중해 프로그램으로 국내 제조업 기업들을 지원을 하고 그들이 더욱더 발전을 해서 해외로 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아끼지 않을 테니까요. 앞으로도 지중해 프로그램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엔비디아와 함께하는 에먹 프로그램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에너 프로그램은 엔비디아의 서비스,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젠 AI 등 인공지능 분야의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엔비디아의 김찬란 부장님, 엔델라이트의 김선태 코파운더이자 CTO님과 그리고 스키드비치의 김영준 CEO님을 무대로 모시고 어떻게 엔비디아가 스타트업과 협업을 하고 있는지를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그럼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엔비디아와 노틸러스 인베스트먼트의 에너 프로그램의 성과 공유회 진행을 맡은 김찬란이라고 합니다. 바쁜 연말을 보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 자리에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세션에서는 한국의 AI 산업의 미래를 만나보려 합니다. 에너 프로그램을 통해 눈부신 성장을 이뤄낸 두 스타트업의 리더 스퀴즈비치의 김형준 대표님과 그리고 엔달라이트의 김선태 CTO님과 함께 AI 기술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한국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도전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자기소개와 함께 회사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요청드리려고 하는데요. 형준님께 먼저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AI 경량화 및 최적화 기술을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주식회사 스퀴즈비츠 대표이사 김형준입니다. 네, 저희는 AI 기반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기업들이 보다 빠르게 그리고 보다 저렴하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AI 서비스를 제공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으로는 위에 보이는 아웃라이트라는 모델 경량화 전문 툴킷이 있고 그리고 최근 에너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출시하게 된 이제 LLM 서빙 최적화 솔루션인 피촌칩스를 최근에 무료로 배포하기 시작해서 두 가지 제품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료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앞으로도 개발하면서 더 나은 피처들이 추가되면 이제 유료 플랜을 출시할 계획이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것들은 모두 계속해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선태님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엔덴라이트의 김선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자체 개발한 3D 엔진을 바탕으로 해서 3D 모델링 소프트웨어와 렌더링 소프트웨어인 리볼브를 저희가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에너 프로그램에서 여기서 이제 성과 공유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저희가 이제 3D 합성 데이터셋을 생성하는 것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런 관련된 사업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D 지오메트리 기반으로 합성 데이터셋을 만드는 게 정말 유니크한데요. 이따 자세히 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각사의 AI 기술이 어떻게 산업을 혁신하고 있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태님께 이번엔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는 현재 AI 생태계는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어떤 모델 개발사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 파운데이션 모델을 자사 서비스에 녹이는, 적용하는, 활용하는 응용 AI 회사가 있을 것 같아요. 서비스 회사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후자의 어떤 AI를 활용하는 응용 기업에서는 사실 자사 서비스에 되게 최적화된 그런 고품질의 어떤 대량의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자체 개발한 3D 엔진이 있습니다. 모델링 엔진도 있고, 렌더링 엔진도 있고, 그래서 그런 3D 데이터를 저희가 고품질의 3D 데이터를 만들고 또 어그멘테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로 저희가 이제 AI 산업에 기여하고 혁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AI 생태계에서 데이터셋 구축을 위한 3D 기반 생성 기술로 혁신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형준님께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산업혁명도 그렇고 인터넷혁명도 그렇고 새로운 기술이 우리 인류의 사회에 굉장히 큰 혁신을 가져다 준 케이스를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기술이 굉장히 저렴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배포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부터 혁신이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AI도 비슷한 절차를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다양한 AI 기반 서비스들이 와 이거 정말 대단한데? 라는 이제 반짝이는 아이디어들을 기반으로 이제 놀라움을 주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비용이 더 저렴해져야 하고 더 많은 곳에서 배포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비용 절감 혹은 속도 개선, 온디바이스 탑재 여러 가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는 경량화라는 기술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경량화를 통해서 전반적인 AI 산업의 효율화에 기여하고 계시네요. 두 분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산업 혁신에 큰 기여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AI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형준 대표님께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사실 저는 지금 글로벌 기업 협업 성과 공유회에서 얘기하고 있어서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과 같은 협업을 할 수 있는 장과 그런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엔비디아랑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면서도 저희가 실제로 레슨런도 많이 얻었고 피드백도 많이 얻어서 저희 제품 개발하는 로드맵에도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스타트업끼리도 서로 돕고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리콘밸리만을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스타트업끼리도 훨씬 더 자주 얘기를 나누고 서로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은 도우고 우리가 이제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모든 분야들을 다 잘할 수 없는 것들은 분명하고 제한된 인력과 시간 그리고 금전적인 환경에서 우리가 정말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하고 다른 부분을 잘할 수 있는 팀들과 협업을 함으로써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게 아니라 1 더하기 1이 3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례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게 우리 한국의 스타트업 씬, 특히나 AI 씬에서 훨씬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제도적으로도 사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 건 저희는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 많이 그런 것들에 저 스스로를 노출시키고 더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최근 들어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협업이 한국에서 보기가 정말 힘든 문화인 것 같은데 이런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실리콘밸리에서의 협업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사례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떠올렸던 거는 대표적으로 이제 많은 스타트업들, 글로벌 스타트업들이 Y 컴비네이터의 배치 프로그램에 들어가려고 지원도 하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투자를 받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 앨럼나이에 포함되기 위해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가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속하게 되는 순간 그 앨럼나이들 사이에서 이제 초기 고객 모집은 물론이고 이제 유저들로부터 생생한 피드백을 또 많이 받을 수 있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지수함수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큰 가치로 작용하기 때문인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 그러니까 YC라는 이제 장이 만들어짐과 동시에 그 안에 있는 스타트업들끼리 초기 고객이 되어주기도 하고 우리가 채울 수 없는 현재 인력 구성으로 채울 수 없는 기술 스택에 대해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이런 생태계가 잘 형성이 되는 게 저는 되게 부럽기도 하고 한국에도 그런 모델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도 그런 실리콘밸리의 협업 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술적인 부분에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싶은데요. 경량화 기술 부분에서 저희 엔비디아와 같이 협업하는데 어떤 기술을 주로 활용하시는지 이것만 한번 꼬집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가 경량화 최적화 기술을 제공한다는 건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엔비디아와 이거를 잘 활용하고 싶은 AI 서비스 기업들 사이에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건데요. 물론 엔비디아 분들이 이 하드웨어에 대해서는 저희보다도 훨씬 더 잘 알고 있고 이제 제공해 줄 수 있는 툴kit도 굉장히 많고 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다거나 우리 서비스에 맞는 것들이 어떤 기법들인지 잘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어려워하셔서 저희가 그 중간 다리 역할들을 잘 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움 많이 받죠. 사실은 중간에 저희가 번역자의 역할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고객분들한테는 이거는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툴킷을 쓰면 그대로도 한 3배 정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걸로도 충분하실 것 같은데 그거 먼저 도입해 보시고 그래도 거기서 더 극한의 경량화가 필요하시면은 저희가 좀 더 낮은 단에서 커스터마이제이션을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엔비디아의 뭐 텐서 RT라던가 이런 것들을 정말 극도로 잘 활용하시는 스퀴즈비츠의 기업이었습니다. 이어서 선생님께도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이 AI 산업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제 생각은 일단 스타트업의 어떤 참신한 아이디어가 좀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현해낼 수 있는 기술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술력을 가지고 제품이 나오고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제도라든가 그런 프로그램들이 사실 좀 서포트가 돼서 어떤 스타트업이 해외에도 나가서 해외 기업들과 콜라보레이션 하거나 혹은 기술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많이 찬스가 생겼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글로벌 혁신을 이루는 그런 창의적인 기술들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과정들이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겪으셨는지 혹시 좀 더 상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저희 엔단라이트가 사실 엔비디아하고 처음 만난 건 한 2년 6개월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엔비디아의 그 인셉션 프로그램이라고 있거든요. 벤처 스타트업들을 지원해주는. 그래서 선정이 되고 그래서 협업을 처음 했던 게 저희 3D 모델링 소프트웨어인 엔다캐드라는 게 있는데 그 엔다캐드를 또 엔비디아의 이제 디지털 트윈 플랫폼이라는 옴니버스가 있거든요. 그 옴니버스와 이제 인테그레이션하는 그러니까 실시간 데이터를 연동할 수 있는 그런 커넥터 플러그인을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을 주셨었고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전에 저희가 그런 엔다캐드의 데이터를 이제 옴니버스로 이제 인테그레이션하는 작업을 마쳤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번에 엔업 프로그램에 제안하면서 이제 생각했던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데이터를 이제 넘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옴니버스에 그럼 없는 기능들은 뭐가 있고 더 기여할 수 있는 거, 엔비디아에서 기여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고민해봤는데 사실 옴니버스라는 플랫폼이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에요. 많이 사용하고 있고 뭐 기술적으로 봐도 되게 좋고 성능적으로 봐도 되게 좋고 뭐 렌더링, 실사 렌더링도 되고 시뮬레이션도 되고요. 그다음에 뭐 합성 데이터도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빠져 있는 곳이 있다면 앞단에 어떤 3D 데이터를 수정하고 편집할 수 있는 모델링 엔진은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모델링 엔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델링 엔진을 옴니버스 앞단에만 붙일 수 있다면 더 큰 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합성 데이터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미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미지 레벨에서 뭐 라이팅을 바꾸는 게 아니라 제일 앞단에서 제조장에 쓰이는 뭐 나사나 다양한 부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3D 메시 레벨에서 변환을 줄 수 있습니다. 파손을 준다던가 가상의 어떤 결함을 주는 거죠. 그럼 그 데이터가 옴니버스 플랫폼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이런 과제가 완료되는 건 아니고요. 한 2년 6개월 전부터 1차적인 선행 과제가 있었었고요. 그 선행 과제를 이번 엔업 과제를 통해서 좀 더 고도화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엔비디아에 없는 기술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사실 산업에 정말 필요한 기술을 만드신 것 같고요. 실제로 엔비디아 본사와도 직접적으로 계속해서 막 미팅을 하고 협업을 해나가고 있는 엔달라이트의 답변이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엔업 프로그램이 각 회사의 성장에 어떤 직접적인 도움이 되었는지 선택님께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드린 3D 데이터 생성은 사실은 완성된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했을 때 찾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정확도를 낮출 수밖에 없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가상 데이터를 생성함으로써 정확도를 올려줄 수 있는 되게 핵심적인 기술인데요. 본 과제를 통해서 저희가 그런 가상 결함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어냈고 실제로 대기업 그다음에 중소기업과 지금 NDA를 작성을 하고 그 제조사 중소기업에서 혹은 대기업 사용하고 있는 실제 데이터를 저희가 받아서 저희가 이제 가상의 결함 데이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모델링 뭐 엔진, 그다음에 렌더링 엔진, 그다음 렌더링 툴 이런 어떤 툴 프로그램에서만 이제 저희가 서비스 사업을 운영해 왔는데 이제는 이제 데이터 생성 관련된 사업도 확장할 수 있게 되어서 사실 최고의 성과가 아닌가 그리고 되게 감사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만든 결과물을 또 엔비디아 본사 실무진 분들과 이제 미팅을 주선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이제 미팅도 하게 되었고 이후에 이제 협업 사례도 좀 만들어 주셔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형제님께도 동일한 질문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금전적인 지원이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저희도 비슷한 사례인데 애너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엔비디아 기술팀 분들이랑 이제 미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제품이 어떤 기술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어떤 가치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더 기술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까요에 대한 피드백들을 되게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 GPU를 쓰시는 기업들이 저희 잠재 고객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되게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도 엔비디아 분들이 그 고객들의 수요나 아니면 기술적인 니즈를 잘 많이 듣는 분들이라서 그런 피드백들이 제일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글로벌 협업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마중물과도 같은 돈이라는 중기부에 매우 중요한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도 한 번 더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두 회사 모두 애너 프로그램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얻으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엔비디아와 노틸러스 인베스트먼트의 애너 프로그램의 글로벌 성과를 공유해 드리는 것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하는 마중 프로그램의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마중 프로그램은 MS의 애저 클라우드 기반으로 인공지능, 머신러닝,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활용하는 스타트업의 기술 개선과 비즈니스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전유서 팀장님과 그리너리 랩의 손채연 대표님을 모셔서 협업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중소기업 사업부를 총괄하고 있는 전유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그리너랩 대표 손채연입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선 기업들 OI 관련된 내용들 많이 들으셔서 저희도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마중 프로그램,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와 중기부 산하 창진원이 함께 공동으로 진행하고 저희 노틸러스 인베스트먼트가 지금 주관해서 진행하고 있는 마중 프로그램으로 어떤 성과들, 어떤 협업의 성과를 내었는지 저희 그리너랩 대표님하고 같이 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도움되는 세션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그리너랩 관련해서 서비스에 관련해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그리너랩은 나무의사라는 분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진행을 합니다. 나무의사라는 분들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산림청에서 제정한 법에 의하여 나무의사 국가고시 제도가 시작이 됐고, 나무의사는 아파트나 학교, 가로수 이런 공공장소에 있는 나무들을 진료를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나 학교 이런 공공장소에 있는 나무들은 반드시 나무병원 소속의 나무의사만이 진단, 처방, 예방, 치료를 할 수 있다는 법이 생겼고, 저희는 그분들이 사용을 하시는 진단서 처방전을 작성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프로그램에 이제 AI를 도입을 해서 나무사분들이 이제 현황 같은 걸 기록을 해주시면은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 데이터를 통해서 나무가 언제 어떤 질병이 올지 예측하는 관리 프로그램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불과 작년 2월 이후에 창업하시고 1년여 만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저희 지난 5월 달에 마중 프로그램 선정돼서
그 기존에 이제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셨는데 어떤 부분들이 초기에 가장 문제가 컸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많은 초기 스타트업 분들도 많이 겪으시겠지만 저희 역시 그러한 많은 문제들에 봉착을 했었는데요. 예를 들면은 프로젝트 일정 관리라던가 아니면 간단한 기술 결정과 같은 관리 가능한 문제, 그리고 인력의 수급이라던가 시장의 상황이라던가 이런 것 같은 관리 불가능한 문제들을 모두 직면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저는 원래 디자인 학부를 나오고 디자인 사업을 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 쪽을 하다 보니까 AI 쪽을 하다 보니까 개발 인력에 대한 부분이 가장 어려웠었는데요. 이 충분한 개발 인력을 구하고 그 인력들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 그리고 그 운영되는 인력들에 대해서 시간과 비용을 통제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너무 한꺼번에 닥치게 되었었습니다. 아, 그럼 지금 사업하시면서 초기에 그 개발에 대한 인력에 대한 문제들이 가장 크셨다고 하셨는데요. 그 문제를 어떻게 저희와 함께 풀어 나가셨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제품을, 저희의 솔루션을 시장에 출시를 하는 데까지 오는 그런 인력 문제들이었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작년 2월에 이제 법인 설립을 하고 초기 창업 패키지라는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되었었습니다. 이때 저희가 이제 그 프로젝트 사업비로 이제 솔루션을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가면서 이런 개발 인력 수급이나 이제 운영 같은 거에 대한 문제들이 많았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연말에 결과물은 나왔었지만 이 프로그램 자체를 이 솔루션 자체를 서비스를 할 수는 없겠다라는 좀 어려운 밑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결과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었었는데요. 그로 인해 저희는 이제 빠르게 전략을 수정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분들을 통해서 이제 파워 플랫폼으로 전환을 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원하는 서비스들을 빠르게 구현을 하기보다는 우선 시장과 고객이 원하는 니즈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분들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가들에 대해서 집중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 네. 그 저희 솔루션을 가지고 저희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파워 플랫폼으로 전환했다는 점이 되게 흥미롭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좀 사업상 어떤 변화들을 가져왔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파워 플랫폼을 활용하면서 개발 속도를 단순히 빨리 끝내는 것에 집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더 짧은 주기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이것들을 고객에게 빨리 보여주고 빠르게 피드백을 받아서 빠르게 수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너무나 유명한 정설이죠. 빨리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고객에게 보여주고 수정을 하고 또 출시를 하고, 이런 것들은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요. 보통의 개발 회사들에게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만드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겠냐라고 했을 때 2달여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는 2주 만에 만들 수 있었고요. 이 파워 플랫폼 자체가 그렇게 조금 속도를 많이 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짧은 주기로 이렇게 고객에게 프로토타입을 보여주고 반복적인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서 고객의 니즈에 맞춘, 그리고 고객의 가치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줄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 수 있게 됐는데요. 이러한 이면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적극적인 멘토링과 또 기술적인 지원, 그리고 노하우 공유 덕분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 이런 접근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전달한 피드백에 따라 정교한 MVP를 완성을 하고 고객의 요구에 충실하게 대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됐었습니다. 네, 저희가 기술 지원을 넘어서 멘토링 관련된 내용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저희 스타트업으로서 그리너랩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이런 마중 프로그램이 어떤 기여를 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마중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개발의 기술 지원, 그리고 파워 플랫폼 도입에 대한 전략적 자문뿐만 아니라 시장 진입에 대한 멘토링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매칭이 된 전문가분은
마이크로소프트 입사 전부터 여러 번의 창업을 하시고 또 실패도 해보시고 엑싯도 해보신 분이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시장이나 이제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구조적으로 많이 충분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도움이 많이 됐었고 초기 스타트업들이 겪는 초기의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예상되는 리스크들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전략을 수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특히 애저를 통해 서버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파워 플랫폼으로 빠르게 어플리케이션을 구현을 할 수 있었던 게 큰 이점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쪽에서 멘토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도 도움을 드렸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고무적인데요. 그럼 현재 시장에서는 그럼 어떤 성과를 내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도 뭐 무료 서비스에서 유료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들이 중요한 과제라고 이제 듣고 있는데요. 그럼 저희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리고 마중 프로그램에서 어떤 지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무료 사용자층을 유료 사용자로 전환하는데 지금 전략적으로 방법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고객이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에 대한 패턴 분석 그리고 추가 기능 제공 그리고 유료 결제로의 진입 장벽을 축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분석 툴과 그다음에 플랫폼 환경 덕분에 사용자의 행동 데이터들을 빠르게 정교하게 받을 수 있었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업셀링과 기능 개선 방안을 도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 마중 선정을 비롯해서 그 이후에 그린워랩에서는 초기 투자뿐만 아니라 팁스까지 성공적으로 진입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투자 유치 과정에서도 저희 쪽 마이크로소프트 마중 프로그램으로 어떤 영향들을 받으셨는지 도움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확실히 영향을 많이 받았었고요. 마중 프로그램을 통해 이렇게 검증된 서비스의 비즈니스 가능성과 그다음에 기술 역량은 초기 투자자들과 팁스 심사하시는 분들께 큰 신뢰를 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의 후원과 협력은 스타트업 생태계 내에서 그린워랩의 기술 안정성, 성장 가능성을 대변해주는 품질 보증서와 같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이것은 또 고객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품질 보증서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저희는 6개월 내에 빠르게 성장해서 초기 투자와 팁스를 연달아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저희 마중의 운영사인 노틸러스 인베스트먼트에서도 저희 맞춤형 멘토링을 지원을 해주시면서 빠르게 팁스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저희 쪽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저희가 인증하는 부분을 가지고 노틸러스에서 같이 이렇게 매치업을 되게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럼 마지막으로 그린워랩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하고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지금 앞으로 진행할 계획에 대해서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마중을 받으면서도 계속 이제 파운더 서브라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애저의 환경 위에서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 플랫폼을 통한 업무 자동화, 빠른 서비스 개선 프로세스는 저희가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핵심 역량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동시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런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 요청을 하더라도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와 글로벌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들이 팀을 수평적으로 이루면서 계속 협업을 도와주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단편적인 예로 이번 하반기 초에 이제 문제가 터졌었는데 이제 독일에 계시는 마이크로소프트 전문가분이 또 한국에서 이제 요청을 해서 지원을 해주셔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이 가장 크게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 관계에서 이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이어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저희 회사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계속 있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마중 프로그램을 아까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중 프로그램에서는 다른 글로벌 벤더와 유사하게 저희가 크레딧이나 이런 부분들은 같이 지원을 하고 있고, 그게 저희 본사 프로그램인 파운더 서브라는 프로그램까지 같이 연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크레딧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글로벌에 대한 협업, 그리고 멘토링에 대한 지원, 그리고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저희가 도움을,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다른 이전에 있는 담당자들과 연계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난 1기부터 5기까지 추진을 해왔고, 내년도에도 6기를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저희 함께 같이 동참하셔서 지원 받으셔서 비즈니스 성장을 이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